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죽은 땅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리고 그 비밀이 작디작은 미생물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몇 해 전 전남의 한 농부 김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논의 수확량이 해마다 줄어들었고 흙은 딱딱하게 굳어 더 이상 생명을 품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료와 농약을 늘려봤지만 오히려 흙은 더 메말라갔습니다. 이제 농사는 끝인가 김 씨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유용 미생물이었습니다. 유용 미생물이란 쉽게 말해 땅과 작물에 이로운 미생물들의 조합입니다. 젖산균, 효모, 광합성 세균 등 자연에 존재하는 선한 미생물들을 섞어 흙과 작물에 뿌리는 것이죠. 이 미생물들은 땅 속에서 유기물을 분해하고 병원균을 억제하며 토양 환경을 개선합니다. 그 원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딱딱해진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작물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돕고 토양의 산도 pH를 안정화하며 심지어 토양 속 유해균을 억제해 병해충도 줄어듭니다. 김 씨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유용 미생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놀라운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던 흙이 손으로 쥐면 부서질 정도로 부드러워졌고 논의 벼는 예년보다 훨씬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수확량은 무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비료보다 농약보다 흙을 살리는 게 먼저였어요. 미생물이 땅을 되살린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농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화학비료 사용, 토양 산성화, 기후변화. 이대로라면 땅은 더는 작물을 키울 힘을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유용 미생물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게다가 비용도 비교적 저렴해 소규모 농가도 쉽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농업은 단순히 많이 뿌리고 많이 거두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흙을 살리는 농업, 그 중심에 미생물이 있습니다. 고초균의 역할. 고초균은 항생 물질을 분비해 뿌리 주변의 병원균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작물 뿌리 주변에서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 썩은 병, 잎마른 병 같은 주요 병해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고초균은 셀룰라제, 프로테아제 같은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효소들이 유기물을 분해해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고 작물이 뿌리를 더 깊고 튼튼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분 흡수력이 향상되고 작물 생육이 좋아집니다. 고초균은 토양의 산도 pH를 안정화하고 토양 내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즉, 고초균은 혼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유익균이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집을 지어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고초균을 활용하면 비료 사용량을 줄여도 작물이 잘 자란다는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친환경 농업, 지속가능 농업으로 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합성균의 역할. 광합성균은 광합성을 하며 에너지를 만드는 세균입니다. 식물이 빛을 받아 성장하듯 이 세균도 빛을 이용해 자체 에너지를 만들고 유익한 물질을 분비합니다. 흙 속에서 자연의 작은 발전소 역할을 하는 것이죠. 광합성균은 아미노산, 비타민, 천연 생장 촉진 물질을 만들어 작물에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작물에게 영양제와 성장 호르몬을 주는 셈입니다. 이 덕분에 작물의 뿌리가 더 깊고 건강하게 자라며 수확량과 품질이 향상됩니다. 광합성균은 유해가스를 분해하고 토양의 산화환원 상태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악취를 줄이고 병원균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논하천 축사 악취 제거에도 자주 활용됩니다. 광합성균은 혼자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고초균, 유산균 등 다른 유익균과 공생하며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즉, 광합성균은 미생물 생태계의 촉진제 역할을 하여 땅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광합성균은 화학비료와 농약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지속가능 농업으로 가는 열쇠다. 일본과 한국 일부 농가에서는 이미 광합성균을 활용해 토양 개량, 악취 제거, 수질, 정화, 작물 품질 향상에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땅도 살리고 환경도 지키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유산균의 역할. 유산균은 젖산을 만들어내는 세균입니다. 우리가 먹는 발효식품 속 유산균과 같은 종류지만 토양 속 유산균은 흙과 작물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유산균은 젖산을 분비해 토양의 pH를 낮추고 병원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 뿌리 주변에서 나쁜 세균들이 자라지 못하게 길목을 지키는 보초병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덕분에 뿌리 썩은 병, 잎마른 병 등 토양성 병해가 줄어듭니다. 유산균은 비타민, 효소, 아미노산을 만들어내어 작물에 공급합니다. 이 물질들이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병에 강하고 잘 자라는 건강한 작물이 됩니다. 유산균은 고초균, 광합성균 등 다른 유익균과 공생하며 토양 생태계를 안정시킵니다. 즉, 좋은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반 조성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유산균은 축사, 퇴비더미, 오염된 논밭의 악취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젖산균이 유해 가스를 분해하고 냄새를 중화시켜 쾌적한 농업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효모균의 역할. 효모균, 토양 속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발효의 달인. 흙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퇴비 냄새도 줄고 작물도 더 푸르게 자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농부들 뒤에는 항상 하나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효모균입니다. 우리가 빵과 술을 만들 때 떠올리는 그 효모, 사실 농업에서도 땅과 작물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모균은 당을 발효해 알코올과 다양한 유기산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입니다. 쉽게 말해 땅 속에서 발효 공장을 가동하는 생명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 아미노산, 효소 등 작물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효모균은 비타민 B군과 성장 호르몬 같은 생리활성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작물의 밝은 뿌리 성장을 촉진하고 잎과 줄기의 생육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뿌리는 튼튼해지고 작물은 병에 강하며 더 빠르게 자랍니다. 효모균은 다른 유익균이 먹고 살 수 있는 유기물 아미노산 당류를 공급합니다. 즉,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같은 친구들이 번성할 수 있는 토양, 생태계를 만드는 먹이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이로써 미생물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땅이 더 건강해집니다. 효모균은 퇴비나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성분을 분해해 냄새를 줄입니다. 또한 퇴비 발효를 촉진해 고품질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효모균은 퇴비 발효의 핵심 미생물로도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토질 개량의 핵심은 미생물의 다양성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미래 농업의 생명선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토질 개량과 유용 미생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땅을 살리고 농부를 살리고 우리 식탁을 살리는 혁명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농사 짓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신가요? 유용 미생물, 이제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작은 생명체들이 만들어내는 큰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읍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에서는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을 배양해서 농업인 축산인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읍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마다 정책적으로 농업인 축산인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땅을 살리는 농부들의 땀방울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변화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